오늘 경기는 나폴리가 김민재와 안기사의 부재가 매우 컸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애초에 AC밀란은 오늘 경기에서 역습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폴리는 오늘 AC밀란에게 뒤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애초에 오늘 경기는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폴리는 공격하고 AC밀란은 역습을 노린다 라는 경기 흐름이 너무나도 예상이 많이 됐던 경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 나폴리가 라인을 올렸을 때 중요한 선수가 두 선수가 있어요. 김민재와 안기사입니다. 일단 김민재는 뒷공간을 커버하는 범위가 워낙에 넓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고, 안기사는 약간 투박하고 공격 상황에서 약간 미스도 많고 이래서 약간 과소평가를 받는데 나폴리의 중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이에요. 왜냐?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끊어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이 넓은 뒷공간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기사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오늘 김민재와 안기사가 둘 다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김민재에 비해서 주앙제주스가 뒷공간 커버 능력이 떨어지고 은돔벨레 쪽에서 수비적인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이 은돔벨레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레앙이 왼쪽에서 뛰기 때문에 레앙이 볼을 받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에서 어떻게든 견제를 해줘야 돼요. 역습으로 나갈 때. 왜 그러냐? 공격수는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수비수와 공격수가 1대1로 붙었을 때, 특히나 뒷공간이 열렸을 때는 공격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공격수는 이미 뛰어들어가고 있고 수비수는 멈춰있다가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같이 뛰어들어가야 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공격수가 유리해요. 그런데 레앙이 스피드가 워낙에 빠른 선수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레앙에게 방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그게 안기사였습니다. 근데 은돔벨레가 나오니까 저 공간에서 레앙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히트맨만 봐도 AC밀란은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했다. 특히나 이 왼쪽 측면 레앙 쪽에서 역습을 전개를 했다 라는 게 눈으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안기사가 아니라 은돔벨레가 레앙을 막았다 라는 게 AC밀란에게는 역습할 때 너무나 편하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역습을 막을 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AC밀란이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면서 역습이 전개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은돔벨레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가 복귀를 하는 속도가 약간 늦었습니다. 약간 늦어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은돔벨레가 견제를 못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중원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AC밀란이 받고요, 은돔벨레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미 약간 늦었죠. 그래서 AC밀란이 측면 지역으로 레앙이 있는 쪽으로 패스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 이제 공격이 전개가 돼요. 레앙도 볼을 잡고요, 테오 에란데스도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디로렌초가 혼자서 상대하니까 은돔벨레가 빨리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따라가주는 속도도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되는데 테오 에란데스가 볼을 잡고 안쪽으로 레앙이 들어갈 때 테오 에란데스가 레앙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돔벨레의 위치를 보세요. 은돔벨레가 되게 애매하게 서 있어요. 테오 에란데스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레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죠? 애매하다 보니까 테오 에란데스의 패스도 막지 못하고 레앙의 침투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보트카의 수비 복귀 속도도 늦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로보트카가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로보트카의 부족한 수비를 누가 메웠냐? 김민재가 메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보트카가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면요, 김민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뛰어 올라와서 이 공간을 메워줬죠. 근데 오늘은 김민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돔벨레의 수비는 부족하죠. 로보트카는 늦게 내려오죠. 김민재는 없어서 뛰어나오는 수비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레앙이 볼을 잡았는데 이때 누군가는 뛰어나와야 되니까 김민재가 원래 하던 역할을 마리오 후이가 뛰어나오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오 후이가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이죠. 물론 이 장면이 메레 골키퍼의 선방으로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저 PK가 나오는 장면 자체가 은돔벨레가 나온 것에 대한 문제, 안기사의 부재, 김민재의 부재,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나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점할 때 보시면 오늘 은돔벨레가 활약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1차전에서 로보트카가 막힐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풀어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은돔벨레가 풀어주는 역할을 분명히 잘했습니다. 근데 은돔벨레는 정말 양면성이 강해요. 공격 상황에서 풀어주는 플레이 잘하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적인 측면이 너무 부족하죠. 은돔벨레가 볼을 받을 때 약간 어처구니 없이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흘렸어요. 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AC 밀란의 역습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은돔벨레의 실수가 나온 것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AC 밀란이 역습을 전개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은돔벨레의 역할은 끊어줘야 되거든요. 미드필더니까 여기서 반칙으로 끊든 어떻게든 공격을 견제해야 돼요. 그런데 레앙이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은돔벨레가 따라 붙긴 하는데 레앙의 돌파를 전혀 막지 못하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앙귀사였으면 못 따라가겠으면 그냥 반칙으로 끊었을 거거든요. 근데 은돔벨레의 부족한 점은 저기서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반칙을 잘 안 해요. 반칙을 안 해서 그냥 레앙의 돌파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레앙이 그대로 볼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장면 보시면 디로렌초가 이제 마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장면도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레앙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붙어있는 상황이고 디로렌초는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1대1 상황에서 공격수가 유리해요. 그렇다면 뒤에서 따라오는 미드필더가 어떻게든 달려와서 이거를 방해를 해줘야 됩니다. 수비수에게 이거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은돔벨레가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레앙의 움직임을 전혀 방해를 안 하죠. 그래서 레앙이 편안하게 또 돌파를 합니다. 그냥 은돔벨레는 따라가기만 하는 수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또 이번에는 레앙이 돌파에 성공해서 라흐마니를 만나거든요. 근데 당연히 뒷공간이 넓고 레앙은 뛰어가고 있고 라흐마니는 제자리에 서 있고 당연히 레앙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드필더가 여기서 끊어줘야죠. 반칙으로. 근데 은돔벨레가 여기서도 반칙을 하거나 몸싸움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앙이 또 편하게 올라가죠. 완전히 돌파에 성공했죠. 그런데 은돔벨레가 여기서도 따라가긴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고 여기에 더해서 로보트카도 뛰어 들어왔으면 옆에 지루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달려가서 패스 루트를 막았어야죠. 근데 로보트카도 여기서 못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레앙이 패스, 지루가 득점이 나오죠. 물론 여기선 이제 주앙제주스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메렛이 앞으로 뛰쳐나오면서 레앙을 막으니까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막아본다. 이게 주앙제주스의 마지막 선택지거든요. 그런데 상상을 하는 거죠. 김민재였으면 레앙을 막거나 지루를 막아내진 않았을까? 이런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장면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AC 밀란의 득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전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동일합니다. 은돔벨레가 중원에서 압박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AC 밀란의 가장 위협적인 루트인 레앙부터 시작하는 역습이 너무나 물 흐르듯이 역습이 전개가 되죠. 근데 은돔벨레뿐만은 아니에요. 보시면 은돔벨레 대신 들어간 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엘마스가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런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엘마스가 그냥 어이없이 돌파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AC 밀란이 그냥 공격을 시작해요. 그리고 엘마스가 내려오는 속도가 좀 늦어서 중원의 공간이 많이 비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엘마스가 뒤늦게 따라오고 있고 레앙이 편안하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 앙귀사가 없다는 것도 나폴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미스였다. 그리고 당연히 역습 상황에서 역습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김민재의 역할도 없다는 게 오늘 경기 나폴리가 패배했던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오늘 경기 김민재에 대한 그런 공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이 느껴졌었고 반면에 나폴리가 오늘 경기 김민재와 앙귀사가 없다고 해서 못 이길 경기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시맨이 오늘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오시맨 때문에 나폴리가 공격 찬스를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시맨의 역할은 어떤 게 있냐면요. 측면 지역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반대편으로 뛰어요. 오시맨이. 왜 그러냐? 상대의 수비수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반대편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장면도 오시맨이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서 나폴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나폴리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흡이차 쪽에서 공간이 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시맨이 다시 반대편으로 움직여요. 박스 안에서. 이러면
AC 밀란의 수비수들이 오시멘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폴리는 흡이차 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흡이차가 볼을 받을 때 오시멘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AC 밀란의 수비수들 보세요. 오시멘 쪽에 다 쏠려 있죠. 그러면서 측면의 공간이 넓게 발생합니다. 이거는 오시멘 효과가 완벽하게 나온 장면이고, 여기서는 흡이차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역할이었던 거죠. 1대1 돌파를 성공시켜서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어시스트를 하거나 득점을 만들거나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요 1대1 싸움에서 칼라브리아가 흡이차를 이겼습니다. 일단 흡이차가 돌파를 시도할 때 칼라브리아가 워낙에 이 흡이차의 움직임을 잘 읽고 있었고, 플러스 AC 밀란은 흡이차가 볼을 받을 때 한 선수가 빨리 내려와서, 어떤 선수든 내려와서 흡이차를 2대1로 마크를 해요. 이게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폴리 입장에서는 나폴리라는 팀을 잘 아는, 특히나 흡이차를 리그에서 상대해봤던 AC 밀란을 만났다는 게, 이게 그 조추첨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은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 흡이차를 많이 연구했을 거거든요. 칼라브리아가 같은 리그다 보니까 더 정보도 많고, 그래서 오늘 흡이차의 드리블 패턴이 안 통했다 라는 것도 나폴리가 오늘 경기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나폴리가 수비 라인에서는 김민재와 앙기사가 없다는 그 부분에서 AC 밀란의 역습에 당했다 라는 한 가지 측면과, 오시멘이 나와서 분명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흡이차를 중심으로 오시멘의 옆에 있는 선수들이 오시멘이 만들어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반전에 이 나폴리의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폴리타노와 마리오 후이가 정말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 라인업에 또 변화가 있었다. 플러스 마지막에는 라흐마니까지 부상당하면서 또 공백이 있었다. 이 부상에 대한 것도 오늘 경기 나폴리에게 매우 안 좋았던 요소 중 하나였고, 이 부상은 분명히 나폴리가 이번 시즌 내내 계속 주전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흡이차도 보시면 약간 컨디션이 내려와 있어요. 많이 뛰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스팔레티 감독이 이번 시즌 내내 주전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즌이 끝나가면 선수들의 컨디션도 내려오고 부상을 당할 위험성은 늘어나거든요. 매번 경기를 풀타임을 뛰면. 그런데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부상과 컨디션 저하,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옐로카드 그 받은 장면도 나폴리에게 정말 치명타 중 하나였다. 그래서 어쨌든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정말 멋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고, 리그는 사실 우승이 거의 확정적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뭔가 나폴리가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시즌에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AC 밀란에 막혀서 결국 좌절이 됐고,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제 처음 출전이죠. 처음 출전인데 8강전까지 어쨌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김민재 선수에게도 아마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는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8강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게도 아주 많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옐로 카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이 중요한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팀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김민재 선수도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 아마 김민재 선수가 8강뿐만 아니라 이 가까운 시일 내에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8강, 4강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주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나폴리가 8강전에서 탈락을 했고, AC 밀란이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멋지게 진출하는 경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